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방음악실의 숨은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바로 음악은 우리의 기운을 조절하고 조기 그리고 조신, 우리의 몸을 조절하게 되고 그러한 조기 조신이 되는 음악은 바로 조신,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는 수단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정기신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체는 이렇게 음악이 바라는 기운에 의해서 기운이 조절되고 몸이 조절되고 마음이 조절되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바로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직접 쓸 수도 있고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한 심리적인 칠정을 조절하는 치료에도 쓸 수 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음악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도대체 그러한 음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제부터 있었을까? 음악사가들, 음악을 쭉 연구하는 음악사가들이 정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정통적인 내용으로 바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모여서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모여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소통수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수단으로서 언어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로써,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생각과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로, 언어로서 다 같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그것이 바로 음악이다 라고 음악사가들은 정의한 것이지요. 결국 음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했을 때 음악사가들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모여서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음악은 존재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면 어떤 사회는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에 의해서 또 그들이 먹는 의식주에 의해서 그들이 만드는 문화가 다를 것이고 또 어떤 사회는 또 다른 그 사람들을 그들만의 생각이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 그들의 의식주에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겠지요. 결국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들의 의식구조라든지 생활 패턴에 의해서 그 사회만이 만들어낸 문화가 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가 다르면 바로 그들이 만드는 음악 또한 달라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서양 음악이 다른 것이고 동양 음악이 다른 것이고 이렇게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의 차이 이런 이유도 바로 서양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화가 다르고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의식주, 생활 패턴이, 생활 양식이 다른 것이고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양 사람들의 생활 사고나 생활 패턴이나 의식주나 이렇게 모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동양 사회가 만들어낸 동양 음악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서양의 고대 사람들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 사람의 마음가짐,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지요. 누가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서양 고대 음악 사상을 생각하려면 바로 그리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리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리스 사회를 주도했고 그리스 사회를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서양의 철학자를 생각한다면 그리스 철학자 떠오르는 사람 딱 있을 거예요. 플라톤? 그렇지요. 플라톤이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그들만의 철학 사상도 있지만 지금 철학으로 가기 이전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바르게
하나의 개체로서 키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플라톤의 교육론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론도 있는데 그 교육론 안에 보면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 중심 베이스 안에는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플라톤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을 잘 키워내느냐, 사람의 마음가짐을 올바른 사람으로 잘 키워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인 사람, 결국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이성적인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생각했던 것이죠. 왜?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이성적이고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수단이 바로 음악이라는 거예요. 왜? 음악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좋은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 사상이 서양 음악의 근간 이루는 중요한 음악 사상이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서양의 음악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릇된 음악, 사람을 자극하는 그러한 쾌락 위주의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릇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할 때 윤리적이고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올바른, 올곧은 음악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 사상은 서양 문화의 음악을 쭉 주도해오는 저 위에 있는 고대 음악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음악, 낭만 음악까지 쭉 하나의 어떤 음악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대 사람들도 음악이 바라는 기운이 있다는 것, 음악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특별히 이성적인 사람을 키워내고 윤리적인 사람을 키워내는데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에서는 법으로 음악을 규정했어요. 이러이러이러한 음악은 아이들 교육에 쓰면 안 된다. 그릇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음악은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음악은 아이들 교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정했고요. 아이들의 올바른 이성과 윤리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성적인 음악, 바른 음악, 그런 음악 교육을 통한 좋은 습관을 키워서 이성적인 사람으로 키워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 음악은 교육에 쓰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음악은 교육에 쓸 수 있다. 법으로 정할 정도 이렇게 엄격하게 음악이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서양의 음악 사상만, 서양 고대 음악 사상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인용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양에서만 그랬을까요? 동양에서도 바로 이러한 음악 사상이 있었는데 동양의 음악 사상은 어땠는지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음악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우리의 생활에 보이지 않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음악을 선택해서 들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기운을 조절하고 어떤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조절하고 어떤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요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양 고대 음악 사상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성을 앞설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좋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잘 길러내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이 사회에도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음악을 선택해서 듣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양의
고대 음악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동양의 고대 음악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